자,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시장에 계속해서 네, 어려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전반적인 평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코스피와 네, 코스닥이 이제 파란불을 좀 타면서 이제 하락이 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움과 공포에 좀 있는 시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코스피 지수는 2200대가 깨지고 이제 2172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지수상 살펴보게 되면은 작년에 거의 한 4월 달쯤에 있었던 그런 코스피 지수의 모습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7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하락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좀 보게 되면은 8거래 가까이 계속해서 좀 하락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살펴보게 되면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쉼없이 올라왔던 것들이 이제 미국의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옴에 따라서 많이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막 3, 4%씩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만큼 쉼없이 좀 조정 없이 달려왔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질 수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좀 코스피까지 이제 빠지고 코스닥도 이렇게 동시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매매 현황을 함께 살펴보시면 거래소와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던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 지수가 이제 하락을 했던 그런 원인들 좀 함께 살펴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물론 더 커졌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등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좀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아마 다음 주 초나 이제 10월의 중반이 다가왔는데 이제 미국에서 환율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 보고서에서 이제 환율 조작국을 지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은 계속해서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중국은 그런 고관세를 좀 어느 정도 막기 위한 방편책으로서 달러를 좀 조정하는 그러니까 위안 달러를 좀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시장에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7위안을 넘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어제 이제 시황 보이스 시간에도 이제 국가보드 조연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이제 신흥국가에 있어서 어떤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제 3.0%였던 경제 성장률을 2.8%로 그리고 OECD 또한 이제 3%에서 2.7%로 이제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하락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에 투자하는 어떤 외국인들에 있어서 좀 불안 심리를 좀 높였다라는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대부분 수출을 통해서 많이 경제가 좀 움직이게 되는데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감에 따라서 이제 이 경제 성장률도 낮춰지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간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이제 하락했던 부분보다 코스닥이 이제 하락했던 부분들이 더 컸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장에서도 지금 2.5% 이제 하락한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아까 이제 예상가로서는 이제 700선이 좀 붕괴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2% 이상 하락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었는데, 조금 그에 반해서 현재 이제 725선에서 좀 어느 정도 지지가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9월 달에 어느 정도 이제 850선 돌파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기대감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미국과
간의 어떤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여지게 되고 비핵화 종전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다음 달에 있는 중간 선거가 이제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다른 여러 국가들을 만나는 것 중에 하나인 북한을 만나는 것의 시점은 중간 선거인 11월 6일 이후가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느 정도 좀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남북 경협주가 굉장히 와랑창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환율도 함께 좀 살펴보시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41원으로 굉장히 큰 폭 상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국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좀 어느 정도 95달러에서 좀 완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니까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은 좀 상승하는 그런 폭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이제 340원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에 있어서의 어떤 글로벌 이슈들에 좀 주목을 해가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기타 부분에 있어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보면 원유가 그동안 소폭으로 큰 폭 이제 상승해왔던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원유가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올라서 76.9달러, 77달러까지 WTI 월요 선물에 올랐던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함과 동시에 73.17달러까지 약간의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 부분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고 계시면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국내 증시가 좋지 않을 때는 뭐 환율이나 천연가스 원유 등과 같이 또 다른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어서의 어떤 원유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64달러였는데 지금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11월부터 있어서 이제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5월부터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에 있어서의 어떤 핵 합의의 탈퇴를 이제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경제적 이제 압박을 가하는데 이제 주변 국가인 뭐 중국, 한국, 인도 등을 비롯해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란 원유의 수입을 하지 말라고 이제 11월부터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왔는데 어쨌든 이란이 국제에 있어서의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에 있어서 생산량의 11%를 좀 차지하고 있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어느 정도 좀 미국의 말을 좀 안 듣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그 시일이 계속 다가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어떤 눈치를 좀 많이 볼 수 없으면서 이제 이란과의 어떤 수입 물량을 좀 감소시키면서 공급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좀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유가가 100달러를 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의 어떤 불안감이 좀 함께 이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금융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유가가 따르다 100달러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와 반면에 좀 골드만삭스에서는 유가가 100달러 돌파할 가능성은 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항을 좀 받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좀 상반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제 원자재가 상승하게 되면 물가가 좀 올라가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중간 선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 주었던 그런 공화당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 그런 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석유의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부분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석유 물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보이고 미국 달러 인덱스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어져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좀 하락이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의 모멘텀을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할게요. 네. 증시에 이어 네네. 국내 증시도 어려운 장세가 계속되고 안녕?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에 맞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중대형 우량주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장이 굉장히 이제 파란불을 좀 켜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지고 들어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증시가 빠져 있다라고 할 때 또 새롭게 주식을 이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 추천드렸던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IT가 전기전자의 섹터가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 코스피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전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40% 가까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코스피가 상승함에 있어서의 어떤 IT의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상승하면 당연히 대다수 IT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좀 각 종목별로 있어서 낙폭이 굉장히 큰데, 일단 ETF 종목 같은 경우는 펀드처럼 이제 여러 바구니 나누어서 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코스피와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고, 하락이 이제 있을 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경제력을 좀 믿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좀 좋겠다. 그래서 좀 손절을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손절 라인을 지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ETF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매수 매도 계획을 좀 미리 해오신 다음에 그런 지수 변화에 맞춰서 하시면은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감소를 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좀 수익권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